앞서 우리는 내담자의 마음, 즉 자신에 대한 믿음과 상황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이 내담자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쳤던 패턴과 함께 타인의 눈치를 보는 다분히 통념적인 믿음을 가졌던 모습 기억하시나요? 내담자는 현재 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할까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자신만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상담가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 걸까요? 이번 3부에서는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내담자의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리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 즉 단서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셜록 홈즈가 사건 현장에서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내듯이 WPI 상담의 창시자 황상민 박사님은 과연 내담자의 마음에서 어떤 단서를 조합해 추리해내실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단계별로 찾아갈 것입니다. 어떠세요? 책에서만 보던 추리 과정을 현실에 살아 숨쉬는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적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직면시키고 더 나아가 스스로 해결책과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문답법으로 이끌어가는 심장 쫄깃한 상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부터 소크라테스도 셜록 홈즈도 울고 갈 과학적인 WPI 상담에서의 믿음의 변화, 그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내담자의 실제 문제는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삶의 의미. 이게 이제 WPI 상담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 이 모든 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나라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찾아본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 상담 모델과는 상당히 다르고, 왜냐면 일반 상담 모델은 이 사람을 정상이나 비정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런 측면에서 상담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 그래서 정신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대화가 안 된다 하면 정신과 병원 보내는 거고, 대화가 될 정도다 그러면 상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지금 일반 상담 모델에서 상담심리, 임상심리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상담으로 잘 안 되면 약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작 그 상담이라는 거, 또 내담자의 마음의 아픔이나 마음을 치료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또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정체성, 의미, 일생활에서 내담자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면, 여기는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믿고 있는 거, 그것도 내담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고 믿고 있는 거, 그것도 내담자의 마음이에요. 왜 사세요? 그러게요.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비구나, 좀비 가족 이렇게 되는 거고, 좀비 가족이라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좀비 세상이거든. 그때 온 세상이 좀비 세상이 될 때 본인이 혼자 뭔가 백신을 찾아 떠나는 영화 있잖아요. 나는 전설이다.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이런 백신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하면서 영화 봤죠?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거를 예상하라고 만든 영화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전에 상당히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모를 영화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내담자의 문제인식
실제 문제, 정체성.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을 운영하는 사업가와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틀로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 회사 사업가도 개발가도 아닌 모습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체성 혼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장인어른은 이 친구를 사실 사업가라 보기보다는 개발자로 보는 부분이 있고,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개발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나름대로 약간 이 질책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를 이 친구가 경험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을 때 상당히 당황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지도 않고 우리 장인어른 같은 이야기를 하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담자가 장인 어른의 지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 마치 현장을 엿본 듯 정확히 짚어주시는 황 박사님의 통찰. 내담자도 저 황심이도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이 부분에서 개발자냐 사업가냐 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헌데 이 말을 듣는 저 황심이 귀에는 이 말이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안전한 월급쟁이로 편하게 묻어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사업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직원의 월급을 주는 경영자라는 정체성에 도전할 것인가요? 라고 말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황 박사님과 함께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신만의 것을 만들고 인정하고 싶어 하는 건 휴먼 아이디얼인데, 휴먼 아이디얼은 그거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결코 자신만의 것에 몰입하기가 힘들어요. 네. 아이디얼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그 필요성은 느끼는데, 휴먼이 높기 때문에 아이디얼로 몰빵하기가 참 힘들어요. 의미,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스스로의 모습에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머니 릴레이션 높여가 리얼로 살면서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작 이상 프로파일은 아주 휴먼의 원단으로, 특히 잘난 휴먼의 원단으로 이 보이는 그게 나오니까 더욱더 본인이 혼란스럽죠.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관계는 가능하면 절제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내가 특히 대표 사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다른 관계를 맺어야 돼,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생활,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자신만의 독창적인 에센스를 발휘하는 대신 남들이 좋아할 만한 통념지를 길을 따라간 결과 스스로 에센스를 개발하지 못한 채 타인의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다. 이 부분이 이 친구 상담하면서 내가 상당히 한편으로 뿌듯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대부분의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찾아내기가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휴먼이 보이는 모습, 또 비즈니스 환경에서 에센스를 찾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고 하면서 컨설팅을 한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이래저래 많이 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심리나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세팅에서 인간이 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몰라요. 심리 상담이 아니라, 특히 상담 심리나 임상 심리 이게 아니고 비즈니스 코칭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상담 활동이 있는데, 그럴 때는 비즈니스 코칭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을 배운 사람들보다는 되게 회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본인 회사 생활을 기반으로, 내가 회사 좀 다녔거든, 조직 생활 좀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속해 있는 조직의 문제도 내가 웬만큼 이해하고 알려줄 수 있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업종이 달라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즈니스 코칭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안타까움은 각각의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똑같은 문제에서 대응하는 방식이나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걸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핸디캡으로 내가 비즈니스 코칭을 할 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는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지만은 사람 심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제 이런 식의 조금 핸디캡을 넣기가 MBTI 뭐 디스크 이런 걸 배우면 내가 심리에 대해 조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박사님의 이 말씀, 와,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은 즉 조직 생활을 오래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만약 WPI 상담 코칭을 수련한다면 인간 개개인의 심리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남다른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아하, 날이 갈수록 WPI 상담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황심소를 통해 열심히 내공을 쌓으며 수련 중인 이 황심이, 저도 이젠 제법 나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찾아볼 텐데요. 과연 박사님은 어떤 단서들을 알려주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지금까지 어떤 단서들을 찾아내셨는지요? 문제 해결의 단서, 실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 해결 단서를 찾기, 내담자의 성격 특성에 기초한 문제 해결 단서를 찾기. 내담자가 보는 문제에 대해서 내담자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인데, 사실은 내담자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또 그거를 자신의 일과생활에서 인식 못하니까 우왕좌왕 자충우돌 동분서주 주마간산 그 다음 또 사자성 없어요? 성동격서 이런 상황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혼자서 퇴사를 결정하였으나 회사에서 근거사직 요청을 받거나 사표를 내지 않았다. 아직 눈치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인간이 진짜. 근데 휴먼들이 이 짓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스스로 본인이 사표를 내게 만드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펀딩 회사가 인수한 상태로 당장 부도날 가능성은 없다. 직접 만든 회사는 현재 분명한 아이템이 없는 상태로 지금부터 개발하고 10년 동안 자금을 투자해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10년 투자에 필요한 100억을 끌어올 능력과 자신이 없다. 본인이 지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북치고 장구 치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잣대고 포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직접 만든 회사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의 관계로 대표 자리에서 빠진 상태이며 현재 주식은 본인과 제3자가 가지고 있다. 대표도 직원도 아닌. 이게 이제 지켜보면서 잘 되면 좋겠는데라는 건데 그럼 직원들이 진짜 유지는 하지만 명맥은 유지하지만 결코 발전시키지 않아요. 남들이 안 하는 도전을 할 때는 큰 뿌듯함을 느꼈고 직접 뭔가를 만들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본인이 성공한 결과로 만들어진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민한다. 사실은 이 친구를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이 친구는 못 먹어도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되는데 본인이 못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거든. 그래서 회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본인이 지금 대표도 직원도 아닌 그 회사의 대표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본인은 마치 내가 대표로 들어가면 원래 있던 대표가 상당히 꺼려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기가 가기 싫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가지고 그걸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욕도 없고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게 있었으면 회사 그만두고 가라고 내가 그럴 텐데 그걸 발견을 못 하는데 그게 좋다고 가라고 하는 건 이 친구를 두 번 죽이는 길이 되거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이 친구한테 최선의 길이 있고 현상 유지가 있고 최악을 피하는 길이 있을 때 상담은 어떤 길을 알려줄까요? 일단 최악을 피하는 거. 최악을 피하는 거는 당연히 알려주죠. 최악을 피하는 길을 알려주는 건 당연히 알려주는 건 내담자가 원하는 길은 최악으로 가는 거를 되게 내담자는 원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최악을 피하는 건 알려줘야 돼요. 근데 진짜 내담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는 현상을 유지하고 현상에서 안정감을 찾게 하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최선의 길이 아니라요? 최선의 길을 알려주면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최선의 길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최선의 길을 알려주면 그 사람한테는 진짜 듣기 좋은 이야기가 되거나 어쩌면 뻔한 이야기가 되고 심지어는 본인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데 못하는 길이거든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고 소위 말해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을 그거는 별로 그렇게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그거부터 이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꾸 확인하는 게 그 믿음을 찾으면서 그 단서를 찾는 거네요. 이 어떤 기초 체력을 기초 수 있는 이 조건들이랑 매칭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최선의 길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코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골프를 하는데 지금 코치 받는다고 갑자기 타이거 우즈만큼 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났으면 벌써 타이거 우즈가 돼 있던가.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담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된다 할 때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건 그 사람이 현재 자기의 정체성이나 삶의 의미나 또는 일과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데 그거는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부분을 뚜렷이 포커스를 해서 해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내담자가 황 박사님의 WPL 상담이 아닌 일반 상담을 받으러 갔다면 그는 과연 어떤 솔루션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당장 그만두고 새로 준비 중인 회사로 옮겨가라고 했을 것 같죠? 내담자가 표면적으로 원했던 길이긴 하지만 속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도 내공도 부족하여 자책 중인 내담자에게 독이 되는 최악의 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정말이지 한 명 한 명 모두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정상 비정상으로 분류한 후 통념적인 솔루션 줘버리는 그런 상담가에게 갔었더라면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문제 해결 방법. 단서를 조합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사실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깨달아서 도와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 상담의 경우에는 본인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근고사직을 받거나 진짜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회사에 있는다. 이거는 본인이 예상하지 않았던 답변일 텐데 내가 그 답을 줬을 때 이 친구가 약간 당황해하는 것 같고 본인이 좀 찌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유는 최악을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현상 상태에서 본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무엇인가를 좀 더 뚜렷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새로 만든 그 회사의 대표로 가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회사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라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가 가지지 않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거든. 그럴 능력이 있으면 지금 있는 회사에서 벌써 이 친구 부사장이 됐거나 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기술 중심의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사장이 나이가 몇 살인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일단 오너가 돈을 누가 대느냐
그리고 이 친구가 조금만 더 뚜렷했으면 외부에서 펀드 오는 것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주주로만 존재하고 회사에서 활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정리한다. 괜히 전문 경영자라고 이야기하거나 기술자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회사를 맡겨놨다고 하더라도 맡겨놨지 않는 어정쩡한 상황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조차도 키우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 특성임을 이해하되 막연하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보단 자기만의 능력, 에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재밌는 게 본인이 이족 로봇에 꽂혀가지고 로봇 실험실을 갔는데 로봇이 자기만의 어떤 능력이나 에센스, 자기 분야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못 가져요. 왜? 자기는 로봇으로 석사를 받거나 박사를 받았다는 이런 타이틀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휴먼들이 이런 타이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학부 시절에 그 연구실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본인의 젊은 시절에 열정을 불살랐다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로봇을 하든 드론을 하든 로봇 드론을 하든 비슷하게 가기는 가면서도 이게 내 길이다라는, 내 정체성이다라는 거를 본인이 찍지를 못하는 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특히 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지가 로봇 만들고 드론 만드는데 논문을 여러 편을 썼다. 논문을 100편을 썼던 1000편을 썼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인정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본인이 드론 로봇을 회사에서 한 개를 만들든지 두 개를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뭐 비행기 공학 석사를 받았어요, 박사를 받았어요,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IT 형제는 휴먼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아이디어. 예, 에이전트. 라이트 형제가 살았던 시절에 이 미국 과학부성가에서 또 누구 돈 많은 사람이 비행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 최초의 사람을 이제 미국의 모든 이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가 누가 비행기 이거를 최초로 만들 것인가 검토를 해가 최고의 전문가를 찍었어요. MIT에 있는 무슨 교수 이래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엄청난 돈도 지불을 연구비를 댔어요. 10년 후에 여전히 그 사람은 비행기를 못 만들었고 논문은 수천 편을 만들어냈어요. 그 돈으로. 그런데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라이트 형제는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10년 후에 비행기를 띄웠어요. 이게 새로운 거를 만든다라는 것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되게 뭐 요즘에 뭐 백신 개발했고 뭐 엄청난 연구비를 지급하 그거 진짜예요라고 묻고 싶은 그런 상황이 드는 것도 그 스토리를 보면. 그러면 박사님 말씀 전문성이라는 것도 그냥 이거를 하겠다고 찍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럼요. 꿈은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구피도 없어요. 큰 꿈이면 큰 꿈이라고 무겁지도 않아요. 너무 가벼워서 매일 밤마다 날아가가지고 이 해가 뜰 때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꿈꾸는 건 자유예요. 아이디어는 그냥 상상을 하고 적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디어는 상상하는. 할 수 있다고 되게 믿으셨다. 아니에요. 이 꿈을 꾸는 거는요. 휴먼은 나 이런 꿈 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이미 다 꿨어요. 그래서 그 휴먼 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꿈꾼 거에 대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럴 끝이에요. 행동을 안 해. 그렇죠. 머리만 다 해가지고 이미 이제 행동을 안 하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머리로 다 이해했고 다 정리가 끝났는데 굳이 하나하나 마찬가지인데 뭐 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이디어 네 생각이라는 거. 막상 해보면 난관을 아이 물론 그게 본인이 생각한 거를 실제로 하면 난간을 부딪히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는 생각을 해가 시작해가지고 이미 다 끝났어. 아침 되면 이미 다 끝나기 때문에 할 이유도 없어.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는 되게 이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약간 착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착각을 하죠. 로맨은 그냥 그 꿈이 뭔지 모르지만은 아 좋아 멋있어 그럴 것이에요. 장밋빛이야. 그렇죠. 아름다워. 그럼 리얼은 없는데 자꾸 어디서 듣고 싶어 찾아다니는. 아니에요. 리얼은 있어요. 그냥 돈 많이 번다. 뭐든지 간에 돈 많이 번다. 이게 유명한 사람 얘기가 그렇죠. 유명해지고 리치 앤 페이머스 그 리얼의 꿈이에요. 에이전트는 더 재밌어요. 에이전트는 뭔데요? 라고 물어요. 너 꿈이 뭐니? 그럼 꿈이 뭔데요? 라고 다시 물어봐요. 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내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휴먼은 참 안타깝게도요. 그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를 잘 못해요.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진짜 나중에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하지만 그럼 비행기를 만들려면 무슨 비행기 하면 종이 비행기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다음부터 물어보면 그다음부터 그냥 만들면 좋겠다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분 그럼 6년 동안 실험실에서 뭐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질문하면 이분 돌아버려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설거지 했다고. 그래서 그 선배 같이 했다는 거예요. 6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꾸라꾸 그거를 거기서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은 본인이 자기의 열정을 불타는 거예요. 또 아침에 라면도 끓여 먹고 이게 연구의 그 열정을 불태우는 거거든요. 연구 생활이 아니고 연구 코스프레를 한 거죠. 실험실에서 지내는 게 연구 생활이잖아요. 자동차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2년 다녔으면 뭘 했겠어요. 역시 밥을 먹었어. 열심히 밥 먹었죠. 그래서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은 열심히 먹었을 거예요. 6년간의 연구실 생활, 그리고 대기업에서의 생활. 그 속에서 대담자가 했다는 노력이라는 것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매일의 생활에서 땀 흘려가며 내공을 쌓는 노력이 아닌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었네요. 언론에 의해 잘 포장되어 신문에 소개되었던 이족 보행 로봇처럼 실체 없는 막연히 이상적이고 멋있는 꿈을 쫓아서 말이지요. 그러면 휴먼뉴스가 사실은 이런 그림을 못 그리고 이러면은 더욱 사실은 상담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그 그림을 그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찾으러 또 사실 자주 와야 되는데 또 그렇죠. 대부분 다 안 오죠. 네. 그러니까 휴먼은 자기가 뭘 했다기보다 자기 팀이나 회사가 무엇을 했다를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진짜 정보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를 했다고 하는 거랑 휴먼이 했다고 하는 거랑 달라요. 네. 특성이 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분들이 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랑 했냐, 어떻게 했냐 이런 거 물어보면 다 핵심 인물이 따로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맨은 왜 해도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자기가 한 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라서 두려워서. 그래서 뭘 했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씩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한 게 있으면. 휴먼이 로맨이 한 걸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구도가 휴먼 보스 밑에 지 마음대로 부려부는 로맨 부하 직원이 있는 구도가 휴먼 보스한테는 좋은데 대개는 이제 그 로맨 보스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조현병에 걸려서 퇴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회사는 그런 구도로 항상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는 로맨 신입사원들을 훨씬 많이 뽑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뽑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로맨이 싸하려고 인터뷰에서 거의 본인이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최선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두 번 다시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먼 얘기가 삼국지처럼 들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바로 그 삼국지가 중국 사람들의 가장 심리를 수천 년 동안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휴먼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의리, 충성, 맹세 다 휴먼 레퍼토리잖아요. 그래서 입사시험은 노예 선발 과정과 같은 거 당연하죠. 여러분, 휴머니스트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번듯한 조직이나 모임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휴먼의 열심히랍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파고들어 일했냐고요? 에이, 뭐 그런 걸 따지긴. 지금 중요한 건 의리, 충성,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인데, 휴머니스트의 강점인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일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휴머니스트가 자기 성향과 강점을 발휘하며 잘 사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인간관계와 함께 자신만의 내공까지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요. 아니, 그러면 대체 휴머니스트의 내공은 어떻게 쌓는 건지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니냐고요. 급하시긴 마지막까지 찬찬히 계속 들어보면 그 비법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 전략, 참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 사회와 우리의 삶을 좀 더 멋있고 희망차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로맨이 아니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여건 속에서 주변 사람이나 환경 속에서의 실제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른 자신의 특성을 알면 자신의 행동 전략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전략, 드론을 유인 항공기로 발전시키는 꿈은 지금 회사에서 협력하며 이뤄나간다. 근데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본인도 다 동의를 하면서도 1년 후에 조금 더 진전이 안 되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안 되는 이유는 참 많아요. 휴먼 연구원을 데리고 내가 일을 할 때 항상 휴먼 연구원은 내가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동의를 해요. 그럼 한 달이 지나도 그 달이고 1년이 지나도 그 자리예요. 그럼 대개 내가 주는 맥시멈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지나면 그 자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걔를 아예 고려를 안 해요. 그럼 걔가 엄청 당황하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교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냐. 어떻게 할지 내 눈치를 엄청 보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본인은 했다니까요. 지금 교수님 연구실에 내가 붙어만 있는 것만 해도 난 큰 걸 했는데 라꾸라꾸로 그렇죠. 걔 아침에 연구실 넣으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새 연구실에서 있었던 느낌을 항상 주거든요. 집에 갔냐 하면 아니요. 뭐 했니 하면 자료 분석하느라고. 그러니? 그러면 오늘 미팅에서 발표할 거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6개월 에도 계속 끝나지 않았어요. 본인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만 한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어느새 5년이 됐다 이러면 휴먼은 그 와중에서 자기가 지금 빨리 해쳐야 될 거 빨리 해치우고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가 자신이 없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밀어 주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해 이렇게 바라는데 이제 그게 안 일어나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언제 불러주실까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매뉴얼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휴먼은 어떤 모습으로? 그거는 본인이 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거는 본인 목적이 진짜 자기가 이 노벨상을 탈 만큼 세상을 놀릴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박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 휴먼이 진짜 3년 안에 해치워요. 그
이 코미티 있는 교수들 다 꼬셔가지고 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됐네, 빨리 졸업시켜 줍시다, 내용도 안 보고 사인해 줄 수 있는 그 상황만 만들면 되는 거죠. 매뉴얼이 있는 휴먼은 그렇게 성과도 내요. 굳이 그 내용이 맞니 틀리니 뭐. 근데 매뉴얼이 떨어지는 휴먼일수록 저가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야 되고 이 분야에 제가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헐 이렇게 되는 거죠. 통념적이고 막연한 전문가. 마치 단상에 박제된 동상처럼 실체 없는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며 그냥 막연함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 이게 바로 내공이 없는 휴머니스트의 아픔이었군요. 반면 절실함을 가지고 제대로 끝내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으면 단기간에 해치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휴먼이 자신만의 내공, 매뉴얼을 쌓아가는 비결이었다니. 이런 기세면 정말 세계 정복에 우주 정복도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 박사님, 저 황심이도 내담자와 비슷한 휴머니스트 성향이기 때문인가요? 네, 지난 사례분석 세미나에서도 강조되었던 절실함. 역시 절실함의 중요성은 성향을 가리지 않는 거였군요. 연봉 협상이나 임금 조정은 대표가 하도록 하되 연봉 협상 시 주식을 배분하여 직원들이 회사의 의미를 갖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주주로서의 책임감. 부인이 상속받은 땅에 건물을 만들고 오퍼레이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각 층별로 영어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옥상에는 드론 착륙장을 만드는 등 단순히 학원을 운영하는 걸 넘어 드론과 로봇 제작을 제대로 가르치는 연구개발실로의 전환을 꾀한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실험실에서 라꾸라꾸로 잠은 잤지만 연구개발실을 운영하는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연구가 어떻게 지는 걸 배우지 않고 다니면서 설거지하고 같이 라면 먹으면서 이게 연구야, 저녁 같이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오늘 연구를 하느라고 치열한 연구를 하느라고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연구라고 생각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상담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들어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박사님과 상담을 진행한다. 박사님과 황 박사하고 상담을 진행하든지 본인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는 계속 있으면 되고, 한 1년 있다가 그대로 계속 있을 때 또 내한테 상담을 온 거는 건강검진하듯이 이분이 왔고 또 나름대로 그때도 상담을 해줬고 그 이후에도 상담을 해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의 케이스예요. 이번에 이제 이걸 사례로 쓰면서 그 연구원이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지난번 마지막 상담한 게 도움이 돼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상담 받으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 받듯이 본인 삶에 있어서 상담을 받으세요. 이분이 후기는 뭐 연구원이 한번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상담 받은 거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상담을 받으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대화가 끝났대요. 뭐 바쁜 것 같아서 길게 물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 휴먼이 또 항상 일할 때는 엄청 바쁘게 사람들 보여야 돼요. 그리고 휴먼한테는 끊임없이 전화가 와요.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서 전화를 또 응답을 하고 또 끊고 또 전화 오고, 그러면 본인이 하루 종일 참 열심히 연구한 것 같은, 일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는 게 휴먼의 특성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수동적인 것도 있고 겉모습 사실은 뭐 할 것처럼 진취적으로 한참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자유스럽게 뭘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 또 굉장히 규범적인 거에 얽매이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들여보는 게 그 내면을 내가 도대체 원하는 거, 그게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휴먼의 특성이에요. 그랬군요. 겉으론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보였던 휴머니스트 내담자. 하지만 속은 외부의 통념적인 규범에 얽매긴 수동적인 마음. 이 괴리가
이 역설이 어쩌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인정받기를 원하는 휴머니스트의 속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자신만의 내공을 쌓지 못한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기가 두려운 마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것처럼 아무 걱정 없는 듯 쾌활하고 인간미 넘쳐 보였던 우리의 휴머니스트 친구들. 자, 이제 세미나의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면서 휴머니스트 친구들에 대한 1급 기밀이 누설됩니다. 그러니 우리 다 함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계속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기만의 카리스마가 있으면 매뉴얼이 높게 나타난다. 는 자기만의 카리스마가 있으면 매뉴얼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셀프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뉴얼이 높으니 자기만의 카리스마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매뉴얼이 높으면 자기만의 카리스마가 보이는 거는 매뉴얼하고 휴먼이 일치할 때 그렇고, 매뉴얼이 과도하게 높으면 독불상군으로 보여가지고, 휴먼이 트러스트가 높으면 본인한테 주어진 뭔가를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역할, 지위에 따른 마치 당위적인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군은 군답게, 신은 신답게, 부는 부답게, 자는 자답게, 뭐 이런 식의 상강오륜적인 이런 이야기 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충실하게 따르는 듯.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어떤 거냐면, 내담자의 마음이 프로파일로 반영되는 것과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것과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가 매뉴얼이 일치한다고 했을 때 전문성이 있어서 일치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자기의 통념적인 고집이 있어서 일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통념적인 고집이 있는 사람은 휴먼하고 매뉴얼이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셀프나 트러스트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 매뉴얼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신기하게도.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났다고 하는데 왜 이게 홍시 맛이 나? 이거는 단감 맛이 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질문을 본인이 지금 하신 거예요. 휴먼에게 있어서 매뉴얼이라는 걸 제가 이 단순한 규범이나 당위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공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내공은 뭐 남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나 성과를 내는 내공이 아니라 그 내공은 그 사람한테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말하는 것이 참 이치에 맞고 움직임이 참 훌륭하네. 이렇게 옛날에는 뭐 군자를 이야기할 때나 도사를 이야기할 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상상과 이 서양에서 인간에 대해서 또는 내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달라요. 삼국지에 보면 내공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갈공명이잖아요. 제갈공명의 특성을 뭐라고 기술했냐면, 첫째, 제갈공명이 되게 잘생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야기하는 신은 서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제갈공명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말이 청산유수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치에 맞아. 글을 써도 감동을 시켜. 그러니까 이게 거의 완벽한 인간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양에서의 이상적인 인간 또는 서성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의 멘토는 어떤 사람이 멘토가 되는지 알아요? 반인반수예요. 헤라클레스를 가르치는 멘토는 반인반수예요. 어떤 사람, 어떤 건지 알죠? 동물이긴 하면서 사람 얼굴 되면서, 그리고 Force be with you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요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 요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도 많이 맞죠. 반인반수인데 우리로 보면 꼭 원숭이 같이 생긴 아주 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기운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다이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상은 어떤 건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공이 있는 사람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건 false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양은 신기하게도 제갈공명으로 표현하는 건 그 모든 게 겉으로 완벽하게 멋있는 게 갖춰지는 거, 이런 걸 했다는 게 그것도 난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서양과 동양에서 그걸 가지는 게 상당히 다른데,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시진핑이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 시진핑은 실제로 리얼의 원단인데 모든 거는 지금 시진핑의 뜻으로 중국이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시진핑의 뜻이 뭔지, 그 개인의 뜻인지 시진핑을 상징으로 내세워가지고 이 중국을 통치하고 싶은 집단의 뜻인지라고 하면 당연히 집단의 뜻이지, 시진핑 개인의 특성이 아니에요. 시진핑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잘 따르는 꼭두각시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시진핑이 꼭두각시하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정치 지도자는 보기에 참 그럴듯하고 좋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 권력을 잡기 전에도 그렇고 잡고 나서.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다. 뭐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오늘 요 정도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동안 쌓아둔 내공이 없어 적당히 눈치 보며 리얼리스트로 살아가고 있는 휴머니스트 내담자의 고민과 그 고민의 해결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례 분석 세미나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 많고 긍정적이며 유쾌한 휴머니스트, 하지만 내심 속은 여린 휴머니스트. 이런 휴머니스트가 거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공을 쌓는 비법까지, 휴머니스트의 삶의 아픔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성장을, 미래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을 또 한 번 이룬 뿌듯함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틀에 끼워 맞추며 정상 비정상의 잣대로 판결 내리는 일반 상담을 받으며 실망해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번 방송에서 거의 신세계를 만난 듯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 명 한 명 너무나 다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WPI 상담가의 라이프 코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는 정체성 확립, 내 삶의 목적, 의미를 찾고 내 정체성과 의미를 일과 생활에서 잘 펼쳐가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WPI 상담의 핵심 목적이자 황심소에서 강조하는 심리 독립 그 자체랍니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 법으로 존재하는 이 땅에서 우리 개개인이 더 이상 기득권의 통념에 속지 않고 보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황심소와 사례분석 세미나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자, 그럼 더더운 알찬 내용의 사례분석 세미나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그랬을 때 내담자의 상황인식, 내담자의 문제인식, 문제 해결 단서, 문제 해결 방법, 구체적인 해결 전략,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는 뭔가, 그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속에서 단서라고 할 만한 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해결책을 고민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는 뭔가, 그 다음에 그 단서를 통해 가지고 실제 문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가,